안녕하세요. 시선의 온도 눈을 말하다의 천윤철 원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밝은 눈 안과고요. 네, 앞으로 눈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 그리고 이제 뭐 실명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 수십 년간 실명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신 하성우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우 원장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밝은 눈 안과에 진료를 보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망막 질환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안과 질환들을 같이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천윤철 원장과 같이 병원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2000년대 전후로 해서 드라마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겨울연가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드라마죠. 한류 열풍의 시발점이었다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윤사마랑 지우 히메를 나왔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됐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혈종은 결국 피떡이라는 뜻인데, 피떡이 시신경의 어느 부분을 누르거나 건드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양안 혹은 한쪽 눈 둘 다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고증은 나름 잘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여기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글쎄요,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렇게 양쪽 눈 전체가 다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의 시기까지 넘어간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머리 쪽에 큰 충격을 다른 데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도 동반이 돼야 되는데 시신경만 나간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그래도 설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윤사마가 이제 실명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현재 의술로는 지금 치료가 가능한지. 일단 혈전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거라면 혈전을 제거하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시신경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압박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력의 여우가 결정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많이 놓친 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지금처럼 양안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정도면 완전히 혈관이 막혀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직접적인 동맥 폐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급성으로 시력이 떨어질 만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안과 검진을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과에 와서 시력을 먼저 측정을 하고, 외상을 받았기 때문에 눈 주변에 있는 안화 전사나 단층 촬영을 통해서 안화 골절 및 눈 뒤 출혈 등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눈 안쪽 그리고 반드시 눈 뒤쪽까지 살펴보고, 혹 시신경 혹은 망막 아니면 눈 앞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예후를 결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시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외래 진료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 이제 드라마 상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면 살 수는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를 건드리고 뇌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공교롭게도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라면 시신경 손상에 대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어떤 뇌 질환은 반드시 시력 저하에 대한 가능성을 꼭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의 계단. 이 드라마도 아주 유명한 드라마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드라마의 음악이 되게 아베마리아 맞네요. 음악이 아주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최지우 씨가 눈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눈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제가 지금 눈암이라고 딱 떠오르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망막모세포종이라고 해서 약간 유전적 질환 중에 하나인데 한쪽 눈 혹은 양쪽 눈에 망막 쪽에서 암이 생겨서 결국은 양안 혹은 단안을 적출해야 되는 좀 무서운 병이 하나 생각이 나고 성인에서 생기는 암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해서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 덩어리를 저희들이 맥락막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흑색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에 이런 색소 침착이 암으로 붉어져 생기는 그런 병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눈암 중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눈암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교통사고 때문에 눈암이 생긴다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고 눈을 검사를 했는데 아주 초기에 이런 맥락막 흑색종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서 생기는 검진해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실명을 한다. 그것도 암에 의해서 실명한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신현준 씨가 각막 이식을 이제 시켜주는 걸로 나오는. 그래요? 네. 그래서 시력이 좋아지나요? 근데 이게 이제 각막 이식을 하면 각막에 이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암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갑자기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B셀 림포마, 림프종이 생겨서 눈 주변에 결막이나 이런 것들이 전신의 림프종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눈암이라고 하면은 눈암일 수는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실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각막 이식으로는 눈암, 특히 아까 말했었던 악성 흑색종, 맥락막 흑색종에 대한 시력 회복의 치료로는 전혀 합당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각막 자체는 사실 암이 막 그렇게 그치. 잘 생기는 그런 조직은 아니죠. 조직은 아니에요. 혈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암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른한테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막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안구 적출이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근접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을 뿜는 판을 눈 뒤쪽에 있는 흰자에다가 접촉을 시켜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방사선을 나오게 해서 그 암세포를 쪼그라들게끔 해서 어떻게든지 안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로 가는 게 지금은 기본 치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안구 적출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 근접 방사선 치료가 중심이 된 거 보니 효과가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치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악성 흑색종을 치료를 하는 게 아마 보편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 형태 유지를 위해서라도. 근접 방사선 치료는 환자분의 정확한 암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환자 위치에서 인접해 있는 공막이라고 하는 흰자 부분에 정확하게 방사선 물질을 뿜어내는 판을 만들어서
그걸 탁 실로 꼬맨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서서히 방사선이 나오게끔 하고 한 일주일 뒤에 그 판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암이 줄어드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맥락막 흑색종은 전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전신에 대한 전이 활동 여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거는 필수거든요. 그거 외에는 지금은 그 근접 방사선 치료, 안구 적출 뭐 이 정도가 아마 치료의 근간이 되고 있고, 아마 보편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치료였는데 만약에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된다고 하면 요거는 어떤 식의 질환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어떤 식의 질환이라 뭐 외부적 요인이건 내부적 선천적 요인이든지 간에 일단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면 각막이 망가지는 병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각막이 허옇게 변하거나 각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각막이 좀 속된 말로 녹아내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각막 이식 수술은 치료의 근간이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병이라고 한다면은 각막 혼탁, 유전적 각막 질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진다면 시신경 손상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각막 이식을 해서 시력을 살리는 병이라면 결국 외상성 각막 손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교통사고의 외상으로 인한 안구 손상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이 시간 안에는 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골든 타임. 골든 타임. 눈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나서 눈까지 다칠 정도면 안면부 내지는 머리 쪽에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눈 쪽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눈 쪽에 만약에 저희들이 보고 이 환자가 외상에 의해서 지금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공반사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동공반사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눈의 상태인지를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안과 의사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 및 치료 방침을 빨리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였죠. 더 글로리.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전재준이 그 색각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색각 이상이 그 유전성을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자기 절친의 자식이 본인의 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실마리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과적인 질환은 이제 그 색각 이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전재준이 녹내장을 앓고 있나 봐요. 이 드라마 상에서 녹내장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을 보니까 나타노프로스트를 안압화강제. 녹내장이구나. 이제 전재준은 항상 이제 안약을 넣어야 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전재준에게 배신을 당한 자기 친구가 복수를 위해서 전재준의 약에 어떤 모종의 약을 넣고 이제 전재준이 이제 실명에 이르게끔 그렇게 만든 설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안과 의사로서 이제 도대체 뭘 넣어야 당장 실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보긴 했었거든요. 색각 이상은 유전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그 전재준 그 친구가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주로 이제 성염색체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 딸이 똑같이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생각하기로는 얘의 친모의 유전자에도 색각 이상 유전자가 있어서 충분히 색각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재준이라는 친구도 색각 이상에 대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얘 엄마도 유전자의 안에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자애가 색각 이상에 대한 발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각 이상과 녹내장,
꼭 안압약을 쓰는 목적이 녹내장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안압을 좀 떨어뜨리는 게 눈 뒤쪽의 혈류 개선을 위해서 조금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녹내장이 조금 소견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녹내장에 대한 빈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혹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약간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약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약을 넣고 이 전재준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약은 양잿물이라고 했었는데,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약재가 우리 눈에 튀어 들어갔을 때 아주 강한 알칼리성인 성분이 눈 전반부에 있는 모든 부분에 다 화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양잿물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른 물질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구하기 쉽지 않았을까. 아마 운전하는 동안에 그걸 넣었으면은 눈이 타 들어가는 통증을 아마 충분히 느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그런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이제 운전 중에 약을 넣었는데 얘가 갑자기 막 통증을 막 얘기하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보면서 강한 산성 용액 아니면 염기성 용이었겠구나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환자들한테 처방해준 안약들 중에서도 처음에 넣었을 때 굉장한 자극감을 주는 안약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안약을 넣도록 권유를 한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약을 넣는 시점이 밤이라서 맞아요. 나트륨 플러스 밤에 넣나. 밤에 넣는 안약. 의사 말은 되게 잘 듣는 환자였던 것 같은데요. 네, 연진이의 딸이 색각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하예솔이기도 하고 전예솔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예솔이는 나중에 녹내장이 생길까요? 저는 녹내장의 유전성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색각 이상뿐만 아니라 아빠가 녹내장성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얘도 녹내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항상 우리 뭐 부모님이 녹내장이신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꼭 유전성을 띠지는 않는다. 뭐 반드시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자식대로 녹내장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 발현 여부는 뭐 항상 체크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저도 가족력을 꼭 따르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겁을 주는 편이긴 해요. 예. 녹내장이라는 질환 자체가 워낙에 이제 증상이 없이 없이.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가족분들 중에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항상 건강검진 차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눈과 관련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계속 해나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평소 궁금하셨던 점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